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김 장관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신년 인사회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들을 포함해서 소회를 밝히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된다.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속내를 쏟아냈습니다. 김 장관은 원래 마음속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도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적 문제와 관련해서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고집했다가 상임위장에서 쫓겨나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1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전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장관들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지만 김문수 장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김 장관의 투쟁력과 우직함에 지지자들이 지금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국회의원은 김 장관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웬만한 야당 국회의원은 김 장관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그야말로 개박살이 납니다. 김 장관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쫓겨나갔던 것도 야당 의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쫓아내어버린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여당 후보군 가운데 공동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각에 몸이 묶여 있기는 하지만 차기 후보군으로는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김 장관이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여론조사상 실제 최근 여론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을 겨냥해서 했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두고도 일반인도 그렇게는 안 한다. 확정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인데 아예 기소도 안 된 사람을 보고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폭발시키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조국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유죄 판결,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도 정당을 창당해서 총선에 출마했죠. 출마해서 배지를 달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황운하 역시 1심에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총선의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재명도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검찰로부터 6차례, 7차례씩 소환을 요구받고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내 버티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누구 하나 체포영장을 청구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아마 재판을 받을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인데도 그렇게 가혹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중죄인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김문수 장관이 바로 이런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아마도 김 장관은 속으로는 이재명은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 장관은 탄핵 대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엄연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영장 발부 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이런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총리를 왜 탄핵하나, 그분이 뭘 잘못했나,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강요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키는 대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김 장관이 엄청나게 못마땅할 것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때는 찬반을 떠나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 최 대행이 상의도 없이 갑자기 발표하길래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도 하고 그런 문제는 미리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는 달리 대행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강요들과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 의결사항을 앞두고 상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강요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도 일제히 계엄 선포를 비난할 때도 대통령이 계엄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그 후 보도 등을 보면 탄핵이 너무 많이 됐고, 그러니까 야당에 의해서 탄핵이 너무 많이 됐고, 선거 관련 밝힐 점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을 대통령이 답답해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계엄령을 꼭 했어야 되느냐는 문제와는 별개지만 대통령의 사정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보다도 김 장관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장관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장관은 서열 16위이고 정치적인 위치도 있지 않은데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르다는 것이 아니겠나. 나 같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1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는데 김 장관이 보수 핵심 지지층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또 김 장관의 경우 겨우겨우 지금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국무회의 내각에 지금 몸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김 장관도 충분히 다크호스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